자, 이제 228쪽에 맨 밑에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여야 하는데 이것도 최근에 5년 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을 좀 똑바로 하라는 얘기겠죠. 뭐 똑바로 안 했나 보죠. 운영위원회. 자, 양으로 1번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협회에 둔다. 운영위원회라는 건 협회에 둔다. 어디에 두는지 알아야 됩니다. 협회에 둔다. 저 밑에 이제 공제사업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외우는 거 불가능해요. 이런 거 나오면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가 공제사업 심의 감독할 사항을 다 골라라. 뭐 어떻게 안 내기를 바라고 하고 그다음 운영위원회 구성. 문제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 문제 내는 사람도 어차피 이거 내면 맞추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아요. 예. 자, 안 되겠죠.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은 총 몇 명이네? 19명 이내로 한다. 우리 운영이 사람 이름으로 했죠, 우리. 운영이라는 사람 이름이야. 이 친구는 몇 짤이요? 몇 짤? 19짤. 운영이는 19짤. 그렇게 외우세요. 운영이는 19짤. 정실 연령이 5살이라서 19살이 아니에요. 19짤. 위원 될 수 있는 사람이 협회 임원도 있어. 협회 임원. 그 다음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런 사람도 구성합니다. 19명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이것도 시험 지문입니다. 아직 시험이 안 나왔는데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운영위는 남자가 여자가 모르겠어. 성별을 몰라.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그다음 아래 박스 있죠? 아래 박스 가보면 동그라미 1, 2, 3, 4가 있을 텐데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왼쪽으로 묶어요. 꼭 왼쪽으로 묶어야 돼요. 왼쪽으로 묶어서 여기는 임기 없음. 여기는 3번, 4번은 임기 2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협회 회장이죠. 3번은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고 2번, 3번은 저처럼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저처럼.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 이 사람들은 3분의 1 미만 이렇게 적으세요. 이만큼 적어두시면 공부하기 편해요. 자, 갑니다. 했다 치고. 자, 박스 위에 아래 위원 중에서 2번 협회 회장, 3번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하세요. 협회 관계자잖아요.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은 관계자니까 3분의 1 미만으로 하세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협회 공제사업의 심의 감독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3분의 1 미만으로 하세요. 그 다음 뒷장 가셔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는 못 외워요. 1번은 이제 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공무원도 한 명 들어간다는 얘기고 4번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협회 회장이 추천해서 국장의 승인받아 위촉하는 사람이 더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못 외워. 어떻게 외워요? 뭐 부교수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도 있었냐면 금융기관에서 현직에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뭐 어떻게 외워? 그런 지문들은 100% 맞아 그냥. 왜냐하면 여기 없는 사람을 굳이 내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사람 내도 못 풀어요. 그 동그라미 1, 2, 3번 아니면 4번에 있는 애들은 내도 잘 못 풀어요. 어떻게 풀어?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개는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맞아. 아무개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럼 웬만하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고 오지선다라면 그런 것들은 그냥 세모치고 나머지를 찾으면 되죠. 웬만하면 아무개는 위원 될 수 있다. 그럼 다 맞다.
다 맞다. 뒤로 갑니다. 자, 임기. 임기는 동그라미 1번 국장이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또 협회 회장 2사람을 빼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2사람 임기 없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공무원하고 협회장은요.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계속되거든요. 임기가 계속 가거든요. 협회장을 얼마 전에 새로 뽑았어요. 임기는 3년 정도 되고요. 네, 협회장이 바뀌면 그 운영위원회 위원도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공무원 협회장은 재직 기간으로 하는 거고 그 사람들 빼고 몇 년? 2년이고 그 다음 중요해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는 아까 19짤, 정신연령은 5짤.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 엄마 다 한 번만 더 할래.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 지문이 출제됐어요, 이미. 어떻게 출제됐냐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첫 시험에 아마 제 생각 2013년인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첫 시험에 첫 지문으로 나온 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지문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거나 낸다 이 뜻이다. 아무거나 다 냅니다. 아무거나 다 냅니다. 제 생각엔 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이미 출제돼서 그 이후에 출제됐는데 첫 시험이 그런 게 나왔다 이거야. 그다음 밑에 위원장, 부위원장. 여기는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 두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이란 말은 상호 투표. 19명이 모여서 19명이 투표하여 19명 안에서 선출하는 거. 이걸 호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녁 7시에 투표하러 모였습니다. 19명이 모였습니다. 투표용지에는 19명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죠. 동그라미 쳐서 내는 거죠. 그래서 냈는데 사회자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원 다 자기 이름에 동그라미 친 거야. 서로 민망하죠. 그래서 사회자가 그러지 마시라고, 부끄럽다고 다시 하자고. 다시 했더니 또 전원 다 자기 이름에 동그라미 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열받았어. 야,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8시, 9시, 12시, 막 2시, 3시 계속 자기 이름만 동그라미 치는 거야. 어느덧 새벽 5시가 되었는데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세상에 몇 칸을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위원장 몇 표? 2표. 위원장 2표. 그리고 바로 부위원장 뽑습니다. 부위원장 뽑을 때 위원장은 다른 사람 동그라미 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도 2표. 이렇게 해서 6시에 회의 끝 해장국 먹고 집에 갔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 콩나물밥 먹었다든가. 그렇죠. 그냥 농담이고 어쨌건 그렇게 외우시라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렇게 외우세요. 날 세고 2표. 뭐라고요? 날 세고 2표. 이렇게 적으세요. 날 세고 2표. 다음 이어서 밑에 위원장 회의 소집하고 의장되고요. 동그라미 2번. 부위원장이 중요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대행한다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는 총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그 출석위원을 제적위원이라고 시험에 냈다가 또 큰 상처를 주었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간사서기,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두는데 간사서기는 공제 업무 담당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임명합니다. 누가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간사가. 서기가 아닙니다. 서기는 뭐 하는가? 몰라요. 커피 타겠죠. 간사가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시작.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그렇게라도 해오세요. 여기서 하나 좀 교과서 비교 좀 해드릴 게 있습니다. 교과서 어디로 가시느냐? 기본서에 37 짜책 앞에 37페이지 가세요. 37페이지로 가보니까 공인중개사 7글자 정책, 심, 의, 위, 원, 회가 있습니다. 이것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책, 심, 의, 위, 원, 회는 정책심의위원회는 아래 4가지 공무, 선수
4가지를 심의하기 위해 어디에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아까는 협회에 둔다 그랬는데 여기는 국토부에, 여기는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심의상 4가지 공부, 손수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저 밑에 구성. 아까 운영위는 19짤, 여기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11명, 7월 11일 이렇게 였던 거. 7월 11일. 다음 페이지 위원장은 누구?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나머지 위원들은 아래 박스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국장이 임명 위촉한다. 아까는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날 세고 투표, 호선. 여기는 국토부 제1차관, 나머지는 국장이 임명한다. 박스 밑에 임기, 공무원 빼고 2년, 그리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유 위원의 임기 남기건 하는데 주의 보면 연임할 수 있다. 여기는 X. 이 책 전체에서 정책심의위원회만 연임이 없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이 없고 아까 운영위원회는 한 번만 더 할래. 여긴 연임이 없습니다. 간사, 위원장이 지명하고 그러죠. 이 정도예요. 나머지 밑에 제척 기피 회피는 지나가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협의대 운영 가보면 동그라미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누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아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그 밑에는 똑같아요. 똑같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이 정도 차이점들이 있구나.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비교도 해봤고 협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235페이지 보칙. 자, 제 8장 보칙까지 왔는데 이 보칙은 이제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행정수수료. 아니요, 행정수수료는 좀 이따 나오고 업무위탁은 뭐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고요. 지문 정도는 가능해요. 포상금 제도가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 이쪽도 잘 나옵니다. 주로 이제 이쪽과 이쪽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업무위탁 가죠. 저 위에 45조.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협회나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답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맡은 일 중에서 힘들고 버겁고 괴롭고 이런 일이 있으면 업무 위탁할 수 있대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이 있다는 얘기지. 밑에 이제 대통령령 가보니까 교육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대. 첫 번째 큰 1번. 교육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대. 자, 교육은 3가지가 있죠. 예방교육도 있는데 예방교육은 사고 예방교육은 위탁하는 거 없어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3가지 위탁한다. 자, 첫 번째 업무 위탁. 실무교육, 또 직무교육, 또 연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먼저 실시권자부터 볼게요. 실시권자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예요. 교육의 실시권자. 근데 직무교육, 우리 중개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배웠었죠. 이건 실시권자인데 위탁은 누구만 한다. 이건 이제 실시권자고요. 실시권자고 업무를 위탁하는 건 누구만 한다. 위탁은 오로지 시도지사만 위탁을 합니다. 시도지사만 위탁합니다. 몇 군데? 3군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대학 같은 데죠. 이렇게 위탁합니다. 교육은 3가지니까 3군데. 시작. 교육은 3가지니까 3군데. 이런 걸 시험 낼 때는 이렇게 내는 거죠.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직무교육 업무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업무를 부동산 관련 학과에 있는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5. 이렇게 문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밑에 주의 보면 주의. 직무교육은 등록 관청에 실시할 수는 있는데 세 가지 교육의 위탁은 오로지 누구만? 시도지사만 한다. 아직 시험에 안 나온 지문인데 예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않느냐. 등록 관청은 직무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자, 위탁은 오로지 누구만 한다? 시도지사만 위탁한다는 걸 주의하십니다. 받아 쓰셔도 돼요. 등록 관청은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실시는 시도지사나 등록 관청이 실시하지만 이 세 가지 교육의 위탁은 누구만? 시도지사만 한다 이거지. 좋아. 아주 좋아.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반가로 2번은, 양가로 2번에 있는 건, 이 교육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다음에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 강사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해라.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첫 번째, 박사 동그라미. 박사는 경력도 필요 없어. 바로 투입. 이렇게 적으세요. 위대한 박사는 바로 투입. 이렇게 적으세요. 위대한 박사는 바로 투입. 그리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경력이 2년 필요하고 조금 없어 보이는 사람은 경력 3년 필요합니다. 자, 2번에 전임 강사 있어 보이잖아. 2년. 변호사 있어 보이잖아요. 2년. 전임 강사 변호사는 2년. 다음 페이지 석사 조금 떨어지잖아. 조금 떨어지니까 석사 3년. 영화 7급 공무원 6개월 상영 해보세요. 시작. 영화 7급 공무원 6개월 상영. 6개월 이상 경력 필요하대요. 영화 7급 공무원 6개월 상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아까보다 조금 없어 보이잖아. 3년 필요하다. 정리해봅니다. 위대한 박사는 바로 투입. 있어 보이는 전임 강사, 변호사는 2년. 없어 보이는 석사, 조금 없어 보이는 공인중개사, 트위터 등등은 3년, 영화 7급 공무원 6개월 상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다음 강의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의실 요건도 갖추라고.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을 1개 이상 확보해라.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이야, 강의실. 이 세 가지 교육의 업무를 위탁받고 싶은 기관이 갖출 강의실 요건이라고. 50제곱미터 1개 이상이에요. 3개 아닙니다. 강의실 하나로 뺑뺑이 돌립니다.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시험에 관한 업무는 당연히 시험시행 기관장이 하는 거죠. 뭐 이런 건 틀리게 안 내고 시험시행 기관장은 시험 업무를 두 군데 위탁할 수 있대. 첫 번째 협회, 두 번째는 공기업이나 준정보기관이면 어디가 빠져있네? 학교가 빠져있네. 학교. 학교는 없네.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교육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데 시험 시행은 안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그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어떻게 위탁받아서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각 지역별로 그 부동산 학과가 있는 대학 같은 데는 실제 이 세 가지 교육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학교는 시험 안 본다. 시작. 학교는 시험을 안 본다. 요즘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시험 잘 안 보입니다. 학교는 시험을 안 본다. 학교는 시험 위탁 없습니다. 그럼 협회는 두 개 다 위탁받을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교육, 시험 업무 다 위탁받을 수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다 위탁받을 수 있다. 학교는 교육만, 시험을 안 본다. 다음에 밑에 고시, 시도지사나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했구나.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라. 관보에 고시해라. 자, 행정 수수료 가죠. 거기 밑줄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사항이 오른쪽에 6가지 있네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2번, 4번, 6번 먼저 보면 2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우리 재교부는 다 지자체 조례. 이렇게 문제 보시고 1, 3, 5만 조심하면 되죠. 시험에 응시하는 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 분사무소 설치에 신고하는 자예요. 그래서 박스 밑에 주의가 잘 나와요. 고용신고, 논안내, 고용관계 종료신고, 휴폐업신고 다 안내. 다 안 내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험에 합격해서 처음으로 자격증을 받는 자,
이렇게 막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격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니라 시험에 응시할 때 낸다고. 등록을 신청할 때 내는 거지 그 등록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니라고요. 등록증을 교부받는 자 그럼 틀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는 거지 그 신고필증을 처음으로 교부받을 때 내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아주 치사하게 문제가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135를 주의하신다. 시험에 응시할 때, 등록을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는 거다. 다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왔는데 뭐 가능해요. 어차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은 국장한테 하죠. 지자체도 아니기도 하고. 저 밑에 응시 수수료 가질게요. 응시 수수료는 시험을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 지자체 조례 수수료 내는 것이고 시험은 국장이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시험을 위탁할 수 있었지 몇 군데? 2군데. 교육원 3가지니까 3군데.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2군데.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시험은 2차까지니까 2군데. 교육은 3가지니까 3군데. 시험은 2차까지 써서 2군데.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한 경우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낸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 갈게요. 포상금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반원이에요. 여기서. 일단 포상금의 지급은 누가 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누가 한다고요? 등록관청. 국장, 시도지사 다 안 돼요. 등록관청에서 포상금 주는 거예요. 가까운 데도 줘야지. 국장이 주면 차비가 더 나와요.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 신고 고발은 어디다 하느냐?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등록관청에서만 포상금 주는 거고 신고 또는 고발은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신고 고발하는 거다. 자, 됐고. 그래서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면 다음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누구를 찔러야 되느냐? 박스 안에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무자라고 쓰고 3-3 이렇게 쓰시면 돼. 자,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거자 동그라미 거. 이 자도 3-3. 우리 거짓 부정 등록인데 이 자는 애초부터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등록이 안 되는 자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다 걸렸잖아요. 중개업을 하면 3-3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한 자, 또 양수되어 받은 자, 무거, 양 이렇게 되는데 사실 3번은 쪼개면 여러 사람 쪼개지죠. 이건 이제 1-1이고 등록증, 양도한 자, 대여한 자,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 자격증, 양도한 자, 대여한 자,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가 이제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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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이 중에 이제 골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보면요.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한 자,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했다. 이자도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이자를 신고했어도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면 5 이렇게 풀면 돼요. 다음 2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자격 취소 보면 자격 취소 다음 시간에 행정처분 배우잖아요. 자격 취소는 부양지역 4가지거든요. 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 우리 우울한 노래, 구슬픈 노래 있죠. 해결 양이 지체. 이거. 여기서 헷갈리게 돼. 이 거가 이거거든요. 이 거. 네. 거짓 부정 등록. 거짓 부정 등록은 절동치 3-3이거든요.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건 자격 취소만 주고 형벌이 없습니다. 이자는 중개업을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자를 찌르면 포상금 준다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여기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 취소만 해당하고 형벌은 없거든요. 이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양양양양. 밑에 건당 얼마? 건당, 한 건당 50만 원 의로한다. 2건이면 100, 10건이면 500. 100건이면 5천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 의로입니다. 의로. 이내가 아닙니다. 이내라고 난도가 아직 없는데 되게 치사하죠. 이내면 얼마 받을지 모르는 거 아니야. 5천원일 수도 있는 건데. 550만 원 의로한다. 다음 2번, 3번이 매우 잘 나와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다. 일부 국고 중요해요. 일부를 전부, 전액 다 틀리고요. 국고를 협회 이렇게 넘겨졌다.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일부니까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이내 100분의 50 이내. 한 건당 25만 원까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른쪽 지금 요건. 포상금은 그 신고 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이미 발각됐으면 안 주는 거죠.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되어야 되는데 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자,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공소 제기. 공소 제기라는 것 밑에 뜻을 적어 드렸습니다. 밑에 참고 안에. 공소 제기란 검사가 형사재판 신청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기소라고도 해요. 검사가 형사재판 신청하는 걸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는 있으나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성향이나 나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참작해서 소를 기소하지 않는 것. 죄는 있으나 봐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있는데 검사가 봐주는 걸 기소유예라고 그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하여.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바로 지급하는 건데 공소제기를 하면 그 이후에 뭘 하죠? 이제 형사재판을 할 거 아니야. 형사재판을 할 텐데 형사재판에서 이자가 유죄 판결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무죄 판결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유죄도 많아요. 이 유죄 안에서도 징역 받을 수도 있고 벌금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집행유예.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선고유예 다 가능합니다. 선고유예 다 가능한데 공소제기가 딱 됐잖아요. 딱 됐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전부 다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꽃이냐. 아무개를 예를 들면 갑은 자격증을 대여한 A를 신고하였고 A는 공소제기 되었다. 그럼 주는 거잖아. 주는 건데 A는 공소제기 되었으나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해도 줍니다. 그 이유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이것만 들어가면 끝. 그 이유는 따지잖아. 그럼 공소제기 되었고 유죄 판결 받았다. 줍니다. 공소제기 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줍니다. 공소제기 되었고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받았다. 줍니다. 집행유예 되었다. 줍니다. 선고유예 다 줍니다. 우리 선고유예 옛날에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헷갈리게 하는 거지 지금. 다 줍니다. 무조건. 공소제기 되었으면 그 이유는 따지지 않는다. 아니 무죄 판결도 주는데 이런 걸 안 주겠습니까? 다 주지. 다 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여기 쪽은 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 이런 거 나오면 안 줍니다.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봐주는 게 무혐의 처분이에요. 혐의가 없다고. 무죄가 아니야. 무죄는 공소제기 되었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 그러면 주는 거죠. 근데 검사가 무혐의 처분 이런 거 안 주고 불기소 이런 다 안 줍니다. 안 줍니다. 동그라미 3번을 주의하시라고 그랬고요. 자,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어디다가 그렇지 등록 환청이 내야 되죠. 수사기관에 내면 안 됩니다. 등록 환청이 되는데 밑에 첨부 서류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급 절차
등록한청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공소제기했는지 기소유예했는지를 조회합니다. 조회가 되면 지급을 결정합니다. 자, 주의할 점, 포상금 지급 결정은 누가 한다? 등록한청이 하는 건데 수사기관이라고 낼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 포상금 지급 결정은 누가 해요? 등록한청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급 결정일부터 얼마 이내? 1월 이내 주는 건데 밑에 X 있어 지문이 어디가 들었어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이렇게 하면 틀리거든요.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른 거 다 나왔는데 숫자 2, 3, 또 포상금 지급 결정은 등록한청이 한다. 다 5 이렇게 출제됐는데 아직이 안 나와서 이게 나오기를 바라고 내는 거예요. 숫자 앞에를 바꾸면 힘들다고 그랬어요. 지급 결정일부터 1월이에요. 결정일, 1. 시작. 결정일, 1. 자, 지급 방법.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했다면 균등 배분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예외로서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지급을 신청하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뒤에 X지문이 있을 텐데요. OX 있을 때 O 지문 있죠. O. 원칙은 균등이잖아요. 예외는 합의된 대로 지급하는 거고. 문제를 맞게 내려면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했어요. 배분의 합의가 없는 한 어떻게? 균등에 지급한다. 틀리게 내볼까요? 배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균등에 지급한다. 그럼 X죠. X죠.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 아직 안 나왔어요. 배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에 지급한다. O. 배분의 합의가 있는데도 균등에 지급한다. X.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의 신고 또는 2건 이상이죠. 2건 이상 신고를 접수되면 당연히 최초로 신고받은 자에만 지급하겠지. 2건이니까 밑에 X 지문 보면 2건 이상인데 균등 이렇게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이건 여러 번 출제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책에 맨 뒤에 보면은 부록책 있죠. 부록책에 보면은 그 511쪽 가보세요. 511. 문제 하나 제가 보내드리게 있어서 그래요. 511쪽에 보면은 문제 4번 있을 거예요. 포상금 액수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잘 나와요. 액수 계산 문제는 6년 동안 3번이나 나왔어요. 액수 계산 문제가. 풀어볼게요. 자, 등록한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계산하시오. 기업번,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했습니다. 검사는 A는 공소 제기하였고 B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럼 일단 거짓 부정 등록은 지급 사유는 맞아요. 근데 무혐의 처분했으면 안 주는 거죠. 그러면 A에서만 주는 거죠. 그러니 기억은 어떻게 하셔야 돼? 갑은 얼마 준다? 50 받는다. B를 찌는 거에 대해서는 안 주죠. 자, 니은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습니다. 근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그래도 준다 안 준다? 준다. 자, 을은 얼마? 50 받습니다. 디귿.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그런 식으로 써주잖아. 배분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했습니다. D는 기소유예되었다. 그럼 디귿. 갑도 얼마? 25. 을도 얼마? 25.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 니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를 을이 신고했으며 이어서 갑도 이를 신고했으면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들어온 거잖아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근데 이는 형사재판 유죄 판결 받았어. 그럼 주는 거지 뭐.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했으니까. 니을은 누구만? 그렇죠. 을만 50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치라 이거야. 갑은 75, 을은 125 이렇게. 장난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 풀려면. 그러니까 연습을 몇 번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갑과 을은 1승 1무 1패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세 번 문제는 한 번은 갑이 이겼고 한 번은 을이 이겼고 한 번은 무승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30회 시험 무승부 예상해 봅니다. 자, 됐고요. 9장 갑시다. 9장. 행정처분 벌칙. 9장은 245페이지 가시죠. 245. 245페이지 가셔서 이번 시간에 감독상 명령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행정처분 벌칙도 이어갈 텐데 일단 행정처분 벌칙 파트는 제가 프린트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에 저번 기본 이론할 때는 기본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프린트 가지고 정리할게요. 바로 다음 시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 올라갈 강의 올라오면 첨부 파일을 넣을 거예요. 첨부 파일로 공부하고 그걸 쭉 정리한 다음에 기본서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번 시간 감독상 명령까지 하고 끝. 바로 다음 시간 행정처분 들어갈 때 프린트로 한다. 자, 감독상 명령. 이거는 우리 아까 8장, 7장이지 협회 공부할 때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또 지부와 지회에 대하여 모두 다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공무원을 보내 장보,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그 7장에서 공부했던 거고 여기서 공부하는 건 뭐냐. 이제 누구에 대해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누가 하느냐. 국토부 장관이 또 시도지사가 그리고 등록관청이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 이거예요. 협회 지부지휘는 국장만 하더니 우리 개공 온 식구가 다 하는데 우리 개공이 워낙 말썽꾸러기잖아요. 그래서 온 식구,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이모, 삼촌님 전부 다 개공을 감독한다. 이게 일단 핵심 이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37조 법조문 한번 제가 볼게요. 37조 1항. 이게 시험에 15년 동안 안 나왔어, 시험에. 15년 넘게 안 나왔는데 안 나온 이유가 문장이 너무 길어요, 법조문이. 읽어볼게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괄호 안에 법인인 개공에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포함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감독관청이에요. 감독관청이고 이들은 다음 각호 두 가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개업공인중개사나 거래농고사업자도 나오네. 거래농고사업자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게 하는데 괄호 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여기도 출입하게 하여 장부, 서류,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잖아요. 너무 기니까. 이걸 내고 싶으면 이제 좀 짧게 내야 되죠. 좀 짧게 내야 될 텐데 참 제가 한번 내볼게요. 국토부 장관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의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5. 해석합니다. 시도지사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의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다. X. 또 나옵니다. 등록관청은 우리 개공의 사무소에 공모를 출입하게 하여 중개사무 출입하게 하여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5.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개공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공무원을 보내서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제 국토부에서 전국을 바라보니까 이번에 경기도가 저 문제네. 경기도지사에게 지침을 내리고 경기도지사는 이게 바라보니까 경기도에 여기 문제네 여기. 그래서 등록관청에 지침을 내려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주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주관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에 주관해서 감독한다는 거예요. 실제 감독할 때는 이제 그렇게 공무원 뭐 세무서 쪽에 관련자들, 또 뭐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하는데. 뭐 일부 지역 동탄 같은 데 요즘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몇 달 전에 감독을 많이 하는데 일지단속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중개사무소 출입에 조사하면 소문 짱 나겠지. 소문 짱 나면 나머지 개공들은 다 문 닫고 집에 가버린단 말이지.
일제 휴업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단지상가에 뭐 사무소가 중개사무소 5개 있다. 5개 있으면 5팀 짜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 다 털어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장난 아닙니다. 컴퓨터 들고 가버립니다. 동향 조사한다고. 들고 가서 조사한다. 조사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털립니다. 100%다 털립니다. 공무원 들어오잖아. 무조건 업무정지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100%. 100% 나옵니다. 재수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재수없는 거죠,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맘 보고 털면 어떻게 안 털리겠습니까? 무조건 털리는 거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조문이 괄호 보니까, 괄호 안에,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포함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서울 강남구에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두었어. 여기가 이제 등록관청이죠. 그럼 이 중개사무소, 법인이 주된 사무소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분사무소를 어디에 두었냐면 강릉시. 바닷가 가고 싶네요. 바닷가 사시는 분은 부러워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매일 그러지만 우리는 부럽네요. 여기 분사무소를 여기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강릉시장이 이 중개사무소 쭉 돌면서 일지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다가 어딜 들어왔어? 이 분사무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왔는데 분사무소 책임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공무원씨, 저는 분사무소고요.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어요. 제 등록관청은 강남구예요. 강남구라고 그래요. 나가요.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강릉시가 이번에 중개사무소 쭉 돌면서 감독한다면 당연히 여기도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이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분사무소 소재지관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해서 포함해서 감독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되죠. 다 되는데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도 감독권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누구라면? 분사무소라면 이런 얘기지. 그 다음 또 괄호가 또 있어요. 중개사무소에 출입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무등록 중개업 저기서 한다고 신고를 한 거야. 신고. 그럼 저 무등록 중개업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출입에 조사할 수 있어야지. 저기가 중개사무소가 아닐지라도 이런 얘기죠.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무소에도 출입에 조사할 수 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박스 밑에 이제 적어드렸죠. 감독관청, 감독 대상자, 우리 개업, 개공과 거래농업 사업자에 대해서 온 식구가 다 감독한다. 다음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감독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제 사무소에 출입해서 거기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이와 달리 협회 지부 지휘의 감독은 국장만이 감독권을 갖는다. 1, 2번 잘 비교하시고 밑에 감독상 명령 사유는 괜히 공무원이 막 허기지고 막 목탈 때 들어가서 조사 막 이럴까봐 이거 딱 사유를 정해준 거예요. 그때 국토부 안들 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거 외에는 절대 출입에 조사하면 안 된다. 개공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투기 등 동향 파악을 위해서 위법,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할 때 감독할 수 있다 이거예요. 행정 처분 위해서도 필요할 때 감독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협조 요청은 아셔야 돼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 행위 단속을 할 때 필요함이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협회에다가 협조 요청한다고? 협조 요청하면 협회는 아마 개공들한테 다 알려줄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제 단속하니까 조심들 해. 실제 그렇게 해요. 실제 그렇게 합니다. 조심들 해. 이렇게. 다음 감독상 명령의 내용은 아까 했던 거죠. 보고해봐,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출입 조사할 수 있는 거. 동그라미 3, 4번 묶으시고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내보여라. 그 다음 밑에 공무원증과 조사, 검사, 증명서를 말한다. 자, 불응시, 제재,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다.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개겼다. 개긴 거라고 그랬죠. 왜 생각해 보세요. 왜 개겼을까?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개기는 거죠. 공무원이 들어와서 조사에 나올 자격 취소받을 위기에 어떻게 해야 돼? 온몸을 던져야죠. 거기 구체적으로 개기는 방법이 써 있어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공무원이 들어왔습니다. 계약서 다 갖고 오세요. 어떻게 해야 돼? 거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공무원 당황. 미쳤나? 내가 찾을게. 막 찾으러 다녀. 어떻게? 방해. 다리 걸. 넘어졌어 공무원이. 근데 웬만하면 그냥 갈 텐데 막 기어다니면서 필사적으로 찾는 거야. 이래서 어떻게 돼? 깊이 딴짓거리 하라는 얘기지. 갑자기 막 음악 틀어, 댄스, 막 줄넘기, 막 덤블링, 대청소, 물 쫙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촐랑촐싹 까불 공무원 피곤하잖아. 어떻게 우리 얼음땡 했잖아 어릴 적에. 얼음 하고 떠난다고 그랬죠. 얼음 이렇게 외우세요. 왜 그렇게 외우세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촐랑대고 촐싹대고 까불면 뭐라고? 얼음. 업무정지. 우리 개공은 업무정지고 거래농어사업자 협회는 다 500만 원의 과태료. 운명징검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된다. 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다음 시간에 우리 행정처분 벌칙은 제가 프린트로 한다고 했습니다. 프린트를 쭉 정리하고 그 다음 교과서도 체크해 드립니다. 그때 가서 다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